안녕하세요. 앞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닥칠 텐데요. 괜찮을까요? 별일 없을까요? 다들 무난하게 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만약에 자신의 그 분수보다 조금 못하게 사는 사람들, 비치지 않고 비록 많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현금을 모아둔 사람들은 삶이 괜찮아질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원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늘상 있어 왔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줄여가며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수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삶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좋은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인 거죠. 중간에 못 버티고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묵묵히 삶을 잘 맞이하고 잘 견뎌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저도 직장 생활 한 20년 조금 더 해보니 처음 다녔던 직장에서 조금 빨리 앞서 나가고 조금 뒤처지고 이런 것들 별로 중요한 거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곳에 계속 오랫동안 머물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최우선의 경쟁력이더라고요.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잘 되어서 빨리 올라갔지만 그만큼 빨리 또 회사를 그만두는 일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너무 뛰어나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또 주변에서 워낙 부르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곳에 머물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그 조직에 그 분야에 계속 머문다고 그 사람이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닐 수 있죠. 다른 곳에 더 크고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그 사람의 뜻을 능력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좁게 봤을 때는 그 조직이라고 하는 그 회사라고 하는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살아남고 꾸준히 계속 버틴다라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중간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직장 생활이든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든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월급을 좀 많이 받고 정말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탐내죠. 탐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오래 붙어 있기가 참 어렵죠. 왜? 언제든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은데 내가 그 자리를 꿰차고 안 뺏기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남들이 꺼려하고 싫어하고 별로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자리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죠. 그러면 어쩌면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오래오래 롱런할 수 있는 땡보직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괜찮지 않죠. 힘들고 어렵고 허드렛 일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되게 지저분하고 불편한 일이라고 하죠. 근데 저같이 우둔하고 멍청하고 모자란 사람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면서 나만의 노하우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흔쾌히 잘해 나간다면 그 일이 쟤한테는 되게 보직인 거죠. 되게 좋은 자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탐내는 그런 자리,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겠다는 생각보다는 되려 남들이 꺼려하고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오래 머물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한테 모함받거나 시기받거나 질투받는 일이 적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좋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 직장 안에서 능력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 주변의 각종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주변 환경들을 잘 깨고 잘 파악하고 움직인다라는 건 갓 들어와서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을 잘 파악 못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능력을 잘 발휘할 가능성이 크죠. 이왕이면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곳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게 해놓고 프로세스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파악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한결 수월하게 괜찮게 전진해 나갈 수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기 자리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더 키운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괜찮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싶고 또 살아가겠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 앞에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댓글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질구질하게 맨날 뻔한 얘기하고 지질공상 얘기하면서 유튜브 조회수도 얼마 안 되고 구독자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집어치워라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제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구독자 수가 적어도 조회수 수가 적어도 제가 이거 해가지고 당장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인기를 엄청나게 끌겠다고 생각하고 하겠냐고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오면 못하죠. 왜?
제가 이제 한 지가 벌써 대략 봤더니 한 7개월, 8개월, 한 9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아요. 한 7-8개월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무수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엄청난 뭐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저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유튜브라고 하는 영상을 채널을 제가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제가 날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채근하듯이 조언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냥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다가 가끔씩 언론에 있는 뉴스 같은 것도 좀 읽으면서 그 언론 뉴스의 행간에 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더해서 말씀드리는 정도인 거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일부분으로 삼아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거죠. 뭐 제가 직장 생활을 21년째 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남들한테 드러내 놓을 만큼 되게 괜찮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실무자로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제가 2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과거를 되돌아보면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목에 힘주고 우쭐해 가지고 교만하게 지낼 때도 있었고 움츠러들었을 때도 있고 되게 많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참 많이 부끄럽고 창피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리를 이용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했던 적도 많고 상처를 줬던 적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이 앞으로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착실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하죠. 그래야지만이 앞으로 닥칠 이 험난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거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대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국은 상황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풍전등화 되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비트코인을 하라고 부추기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죠. 뭐 그들의 말만 들으면 부자 안 될 사람이었고 뭐 우둔하게 어리석게 생업에 열중해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한심한 사람들이 없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해줍니다.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에 한 번씩 걸쳐가며 경제적인 긴축기가 오죠. 그 경제적인 긴축기 때 잘 살아남고 버틴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호황이 왔을 때 더 큰 부를 가져가죠. 경제는 긴축기도 있고 호황도 있고 지지분이할 때도 있죠. 앞으로의 시간은 경제적인 긴축기,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거라는 걸 사람들이 머리로든 가슴으로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죠. 느끼고 있죠. 언론 뉴스만 보더라도 살벌한 뉴스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과연 정상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락하고 망할까? 걱정이 될 정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견디고 잘 감내하면서 현금을 잘 모아 놓으면 뭐 나머지 5년 이후의 시간이 또 괜찮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지금 너무 많은 주택 공급하겠다라는 계획 그리고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죠. 근데 가격은 너무 높아져 있죠. 도저히 살 수 없는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중금리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금리가 계속 오를 때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르다가 나중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가는 때도 온다라는 거죠. 금리가 대대적으로 올라가고 집값이 매우 높은 꼭 시점에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현금을 모아놓는 게 좋고 나중에 금리가 대거 내려가고 대출해주는 조건이 좋아지고 미분양 혜택을 제공해주고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해주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업계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사라고 엄청 부추길 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동산 거품도 다 꺼지고 가격도 많이 내려오고 주택 구매 지수라고 하는 것도 100 이하로 내려가고 정말 긴 기간 동안 불황, 경매, 폭락, 몰락 이런 것들이 다 돼서 교통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들고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가서 우량 자산들을 매입하는 건 매우 좋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의 5년 동안은 어떻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절약하고 아껴서 최대한 끌어모아야죠. 자산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움직이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탄탄대로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이 온라인 유통 안에서 실무자로서 오래오래 잘 지내고 싶습니다. 그냥 허울만 좋은 임원 자리, 직책자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밑바닥 현장에서 움직이는 많은 판매자와 고객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둘씩 제가 좀 더 내공을 탄탄하게 쌓아가고 싶은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천하무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 자신을 다듬어 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게 오래오래 직장 생활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직장 생활하면서 이 유튜브도 구독자 수가 얼마가 되든 조회수가 얼마 되든 간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죽을 때까지 유튜브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꿈입니다. 뭐 그러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이 부족한 제 영상을 항상 관심 가지고 봐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